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복지조사론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사회조사 형태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이 부분도 많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매번 빠짐없이 나오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냥 살펴보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에 보면은요, 조사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사 연구의 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사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맨 처음 이제 문제 형성을 하게 되죠. 이 문제 형성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그 주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을 파악하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의 이제 설정이라고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형성이 되면은 그죠?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형성이 되고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된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가설이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가설이 설정이 됩니다. 자, 가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좀 가설적인 부분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늘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실증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실증적 검증을 위한 하나의 진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한 진술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가설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그래서 가설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가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부분을 부분으로 이제 진술을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기존 이론, 기존 이론이나 연구 또는 경험적 사실 현상에 대한 관찰 등에서 도출된다. 그래서 이 가설이란 거는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가설을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론, 그죠? 이 이론이 하나의 그 가설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가설하고 또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현상, 그죠? 기존의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왜 그런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가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가설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설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조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조사 설계. 자, 우리가 이 조사 설계가 상당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조사 설계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시험에 이 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설계라는 거는 이 가설을 어떻게 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방법들. 그래서 이 연구 방법들, 그죠? 연구 방법들이 이 조사 설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설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또는 하나의 이 시간에 이제 단계를 어떻게 이루어지나 단계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설계가 됐으면 이 조사 설계가 조사 설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죠. 자료 수집. 자, 그래서 이 조사 설계가 뭐 연구 방법이 크게는 질적 연구 방법하고 그죠? 양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질적하고 양적.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질적인 부분에서는 그 이제 관찰 위주라든가 그죠? 관찰, 참여 관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접 뭐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자료가 수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적 연구를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질문지, 뭐 설문지라고도 하죠. 질문지를 통해서 이런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석의 대표적인 이제 그 도구로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PSS, 그죠? 뭐 SAS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뭐 구조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에이모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SPSS를 잘 배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조사 방법론을 배운다 하는 것은 그죠? 여기 이 문제 형성부터 자료 수집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이제 통틀어서 조사 방법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했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방법론은 보통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 자료 수집 단계까지를 조사 방법론 그죠? 라고 조사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통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 그죠? 통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여러분이 조사론을 배우면 이 통계를 배워야 완벽하게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 처리를 하면은 여기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가 조사 설계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통계를 배우지 않으면 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욕심이 있다면 뭐 우리가 1급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요까지 그죠? 요까지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무에서 좀 더 많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더 많은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이 통계까지를 배워두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사 연구의 과정은 이런 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분석을 했으면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죠. 보고서 작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 작성도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서론이 있겠고요. 서론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문헌 연구를 많이 하죠. 문헌 연구. 그 문헌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연구를 어떤 조사 설계 방법을 썼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좀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을 한 내용들을 씁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써나가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 작성도 이런 형태의 틀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62페이지 보면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왜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목적이 이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렇게 세 가지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를 하기 위한 이 탐색적 조사, 우리가 이제 탐색적 조사라고 한다고 하면 예비 조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연구 목적.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탐색적 조사. 이거는 이제 예비 조사라고 하죠. 예비 조사. 우리가 연구를 처음 할 때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연구를 왜 할 것인가, 하려면 어떤 그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탐색적 조사는 내가 이 연구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보통 이제 통상.
이 연구는 내가 하는 게 처음이다. 아니면은 기존 연구들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그 대상이라든가 개념 잡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 개념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그 작업들이 바로 탄색적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죠? 조사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노인 문제다 하면은 노인 문제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고 또 대상이 노인이면 우리가 노인이라는, 그죠? 노인이 누구일까요? 대상을 규정하는 거. 이게 이제 대상 규정 같은 것도 기존 연구들이 있다면 노인은 65세다. 우리가 법적으로 노인을 65세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갑다. 그죠? 60세, 만 60세. 그래서 61세가 돼야 이제 노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노인을 법적으로 65세로 하냐? 아니면 61세로 하냐? 뭐 이런 이제 대상 규정부터 기존이 이런 노인이 있다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처음부터 어떤 그 규정을 명확히 해야 연구의 기본 방향이 세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조사 단계들을 우리가 탐색적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적 조사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한다던가 어떤 경험자 의견 조사, 이 경험자란 거는 이 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을 잘 다루고 있는 뭐 복지 시설의 뭐 시설장이라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떤 그 노인을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을 규정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특례조사, 이 특례조사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금과 같은 노인에 대한 규정을 다른 어떤 실제 상황,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해나가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탐색적 조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조사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 조사는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이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는 기술이라는 부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들, 자료들을 모으면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그죠? 노인이다 하면은 61세부터 노인이다 규정을 한다고 하면 62세부터 해가지고 120세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노인을 61세, 62세, 120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쭉 어떤 내용들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을 일일이 다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하죠. 요약. 그죠? 요약. 그래서 이 연구 대상자의 노인은 이제 평균 나이가 65세다. 아니면 70세다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연구에서 이 대상이 노인을 보통 이제 70세 정도 노인으로 형성이 됐구나.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평균이라든가 퍼센트지를 통해 가지고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기술적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는 아니다. 인과관계란 거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이런 그 통계가 우리가 이제 설명적 조사라고 이제 다음에 배우는 설명적 조사인데 이 기술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백분율 어떤 그 퍼센트지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게 왜 그런지라는 거는 파악해 볼 수가 있지만 그 원인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조사는 현상을 기술하는 이런 그 부분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설명적 조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진단적 조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이런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사 목적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그 다음에 설명적 조사, 그죠? 이 세 가지가 그러면 뭐 따로따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연구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한 논문의 연구를 할 때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조사는 우리가 이제 통계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기술 분석, 그죠? 뭐 이제 산술 평균값, 뭐 백분율, 뭐 도프 분포,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술 통계적인 부분을 많이 요약을 하고요. 설명적은 이제 추측 통계에 해당이 되죠. 추측 통계. 그래서 뭐 해기 분석이라든가, 그죠? 우리가 아노바 분석, 뭐 등등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원인과 결과를 좀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설명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간 차원에 따른 분류. 그래서 시간 차원에 따라서는 행단적 조사하고 종단적 조사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단적 조사는 일시적으로 대량의 같은 지역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점을 딱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태적 조사라고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행단적 조사는 종단적 조사는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변화 흐름들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종단적 조사죠. 그 종단적 조사에 비해서 행단적 조사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 흐름이라든가 어떤 한 시간을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진행 과정 변화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단적 조사. 종단 조사는 시간의 변화에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라고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변화 흐름에 따라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태적, 그죠? 변한다라는 부분에서 동태적 조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종단적 조사는 우리가 크게 이제 동년배 조사, 패널 조사, 경향 조사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여러분 개념상에서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단적 조사에서 이 세 가지, 자, 동년배 조사 먼저 동년배. 자, 동년배란 거는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측면에서 같은 시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경험이라고도 합니다. 동시경험. 어떤 때는 이제 동년배라고도 하고요. 동시경험, 집단조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코호트 조사라고도 해요. 코호트 조사. 자, 이 코호트라는 건 무슨 의미죠? 뭐 집단 또는 무리 뭐 이런 거를 이제 코호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년배 조사, 동시 경험 집단, 그다음에 코호트 조사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를 예를 들고 있죠. 베이비붐. 이 베이비붐이란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이 끝났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3년부터 1, 2년, 이 정도 쪽에 해당이 되겠죠. 자, 63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 이후에 태어난 갑자기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그래서 58년이 이제 정점을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서 58년이 정점을 했다가
3년 되면 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뭐 5, 8년 개띠 얘기를 많이 하죠. 거리에서 뭐 발에 걸리는 사람은 다 5, 8년 개띠죠. 워낙 이 시대에 이때 많이 태어난 세대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를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마이너스 1, 2%가 마이너스 될 정도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그 수라든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우리 여러 가지 생활상에 어떤 영향들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그죠? 이 모집단, 베이비붐이라는 게 하나의 모집단이라 본다고 하면, 자, 70년대 베이비붐은, 그죠? 생활의 어떤 모습들로 이렇게 생활할 것인가, 그 다음에 80년대의 베이비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70년대 조사한 거고 80년대 조사한 거고 이제 90년대 베이비붐이라는 부분은 모집단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참여, 여기서 샘플을 가져온, 그죠? 이 표본들 100명을 추출을 했다. 그러면 샘플은 모집단 같지만 샘플은 다 틀려요. 요때 조사한 샘플하고 요때 조사한 100명하고 요때 조사한 100명은 그죠? 이 샘플 베이비붐이란 모집단은 같지만 조사 대상은 다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배 집단, 동시 경험, 베이비붐이라는 동시 경험을 한 집단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다. 그래서 모집단은 같지만 동시 경험, 그죠?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그 모집단은 같지만 조사 대상자는 그죠? 다 틀리게 이렇게 하면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떤 그 흐름이 있는가라고 파악하는 게 바로 동년배 집단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386 세대라든가 N 세대라든가 뭐 신세대 뭐 이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동년배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패널 조사라고 있죠. 패널. 여러분이 패널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봤죠. 패널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토론 집단을 패널이라고 하죠. 임명록 이런 것들을 다 패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패널은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이제 패널 조사. 패널 조사. 이 패널이라는 것은 그죠? 이 연구 집단 대상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패널 조사 이거는 이제 동시 경험 그죠? 우리가 동시 경험은 그 모집단은 같지만 실제 샘플은 틀리다겠죠. 이거는 근데 패널 조사는 이 동일 집단 연구 자체가 모집단도 같고 그죠? 아까 이 패널이라는 이 연구 대상자들이 딱 있다 하면은 이 집단들이 그대로 70년대 어떤 그 100명을 조사를 했다면 이 패널이라는 임명록을 그대로 가지고 80년대 또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10년 후에 어떤 사고와 사상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흐름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고와 변화를 가졌는가. 그래서 모집단도 같고, 동일 집단이죠. 모집단도 같고, 그 다음에 연구 집단, 표본 연구 대상도 같은 것이 패널 조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응접돼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경향조사. 우리가 경향하면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 이 경향조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그래서 추세조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추세, 경향, 트렌드. 트렌드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대별 청소년의 사고 변화, 뭐, 나이의 변화, 뭐, 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가. 이런 본다고 하면
자, 70년대 청소년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80년대의 청소년들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그러면 이 청소년이라는 거는, 그죠? 불특정 다수죠. 그래서 이 70년대 청소년하고 80년대 청소년들은 어때요? 대상도 틀리고 전혀 틀린 사람들이죠. 70년대 사람들이 80년대면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되죠. 그게 아니라 80년대에 또 새로운 청소년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사고 변화들이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모집단도 틀리고, 그죠? 표본 샘플도 틀리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경향 흐름을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경향조사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이 구분하는 부분에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시험의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 조사 실천 그 과정에서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한두 문제씩 자주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는 이제 시기적으로 종단적 조사, 행단적 조사 있는데 종단적 조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시험에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기준에 의한 분류 보면은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기초조사냐, 응용조사냐, 평가조사냐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양적 조사하고 질적 조사. 자, 이 양적하고 질적 조사의 두 가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조사 방법론은 양적 연구에 관한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조사 설계가 양적 연구도 될 수 있고 질적 연구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한 표본이냐 샘플이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양적 조사에서 쓰는 그런 개념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양적 조사, 질적 조사의 그 차이점. 근데 요즘은 이제 양적 조사에 비교를 해가지고 질적 조사에 관한 것도 상당히 이제 분포적으로 중요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잘 비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나왔죠. 66쪽 보면은 양적 조사하고 질적 조사.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쉬운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범위에 따라서 전수조사냐, 표본조사냐, 단일 대상조사냐 뭐 이것도 나중에 전수조사가 뭐고 표본조사가 뭔지 구체적으로 이 영역이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런 개념들에 대한 시험들이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사례조사, 서베이 현지조사, 실험조사, 미시조사, 거시조사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냥 이런 글만 있다라는 것만 이 영역에서는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조사 형태의 절차, 형태와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구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큰 틀에서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적 차원에서의 분류, 그 중에서 이제 종단적 조사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험이 중요하게 간혹 잘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